조선 전기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글 송영심. 다양하다 다양하다. 말탄 고려의 장수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중국 유동 땅을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그중 중국 땅에서는 원나라가 약해지고 명나라가 새로 일어났어요. 명나라는 고려에 천령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감히 천령을 내놓으라고? 이번 기회에 요동을 되찾아야겠다. 최영은 장군은 오히려 고구려의 옛 땅인 요동을 되찾자며 군사들을 요동 쪽으로 보냈어요. 하지만 고려의 장수 이성계는 네 가지 이유로 요동 정벌을 반대했어요.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둘째, 농사철에 군사를 일으키면 농민들이 고통받습니다. 셋째, 군사가 싸우러 나간 틈을 타 왜구가 쳐들어올 것입니다. 넷째, 장마가 지면 무기가 고장나고 군사들이 병에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왕과 최영 장군은 계속해서 요동을 공격하라고 했어요. 위화도에 다다랐을 때 이성계는 다른 장군들과 군사들을 설득했지요. 이번 전투는 안 될 일이요. 군사를 돌려 개성으로 돌아갑시다. 명령을 어긴 이성계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지요. 이성계는 말머리로 돌려 고구려의 소도인 개경을 공격했어요. 최영 장군은 죽을 힘을 당해 맞섰지만 역부족이었지요. 마침내 싸움에서 이긴 이성계는 큰 힘을 얻게 되었어요. 대신 명령을 내렸던 최영 장군은 처형당하고 말았지요. 나는 한 점의 욕심도 없이 살았고 그럴 땐 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늘 황금 보기를 돌같이 했다. 내게 잘못이 없다면 내 무덤에서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최영 장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정말로 최영 장군의 무덤에는 오랫동안 풀이 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곧 새 나라를 세울 준비가 착착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고려의 존경 많은 재상이었던 정문조는 고려를 멸망시키는 일에 찬성하지 않았지요.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려고 실을 읊었지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러자 정몽주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려에 대해 충성심을 드러냈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임 향한 마음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결국 정몽주는 선주교 다리에서 이방원이 보낸 사람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답니다. 마침내 이성계는 1392년 새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고조선의 전통을 익혔다는 뜻으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지요. 세조 이성계는 정도전을 비롯해 유학을 공부한 학자들의 도움으로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았어요. 이제 조선은 유교를 다스리겠노라. 유교는 중국에서 들어온 학문인데 예의와 도덕을 중시했지요. 태조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이 아닌 다른 곳을 조선의 수도라고 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승이었던 무학대사에게 도움을 구했지요. 나라가 바뀌었으니 도읍을 옮겨야 하오. 어디 좋은 곳이었겠소? 나라의 가운데 있는 한양이 딱 좋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적의 침입을 막기 쉽고 한강이 있어 교통도 좋지요. 태조는 무릎을 탁 쳤어요. 옳소, 당장 옮기도록 합시다. 바로 이곳이 오늘날의 서울인 한양이랍니다. 조선이 오래도록 큰 부도를 쓴 좋겠어. 그러니 궁궐 이름을 경복궁이라 해야겠군. 조선을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정도전은 궁궐의 성글과 사대문의 이름을 직접 지었어요. 뚝딱뚝딱 궁궐을 짓기 시작했지요. 적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 한양 둘레에 성곽도 쌓았지요. 궁궐 앞에는 관청, 시장, 학교도 세웠어요. 졸졸졸 한양 한복판으로 개천이 나 있었는데 이 개천은 항상 맑은 물이 흘러서 후에 청기천이라 불렀지요. 여기에 다리를 놓고 사방팔방 길도 냈습니다. 조선의 제4대왕 세종 때였어요. 일본 해적인 왜군을 틈만 나면 조선의 바다에 침입해 왔어요. 결국 조선의 장군 이중문은 일본 쓰시마 섬으로 건너가 왜군을 크게 혼내주었어요. 한편 북쪽에 사던 여진족도 자주 조선으로 내려와 심술을 부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진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세종은 얼른 장군 최은덕과 김종서를 북쪽으로 보냈지요. 빨리 도망쳐. 호랑이 같은 조선 군사들을 쫓아온다.
격언은 대성공이었어요. 최현독은 압록강을, 김종선은 두만강을 지켜냈지요. 오늘날의 우리나라 영토는 이때 거의 정해진 것이랍니다. 황물을 사랑한 세종은 궁궐 안에 집현전을 두었어요. 이곳은 학자들이 모여 황물을 연구하는 곳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신숙주라는 학자가 밤새 책을 읽다가 그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이를 안 세종은 신하를 시켜 자신의 옷을 신죽수에게 덮어주었어요. 밤새 연구하느라 피곤할 것이다. 깨우지 말고 내 옷을 덮어주어라. 잠에서 깬 신숙주는 세종의 마음에 감동했어요. 이 일이 있은 뒤 신숙주를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은 우리의 민족 문화를 발달시키기 위해 더욱 많이 노력했답니다. 백성이 마음껏을 바른 소리가 필요해. 세종은 쉽게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자는 어렵고 글자 하나하나를 다 외워야 해서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학자들과 양반들은 한자를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을 반대할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세종은 거의 혼자서 한글 연구를 했어요. 세종은 새 글자를 만드느라 연평까지 났어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28글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세종은 3년 동안 글자를 시험해보고 다듬은 뒤에야 새 글자를 백성에게 알렸어요. 이것이 훈민정음이랍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의 글, 바로 한글이지요. 나라님이 만들어주신 글자를 보았나? 참 쉽다네. 허허,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네 그려.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 것이지요. 똑똑 댕그랑댕그랑 세종 때에는 과학 역시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물시계인 자경루도 있었고 해시계인 양보일구도 있었지요. 비가 온 양을 재는 치국기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명되었어요. 이렇게 과학 기구를 만든 것은 날씨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예요. 날씨를 알면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었거든요. 또 청계천의 수표교에 글씨를 새겨 물의 깊이를 재기도 했어요. 언제 물이 넘치지 않아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였지요. 풍기대에서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알아냈고 혼천이로 하늘의 움직임도 관찰했어요. 모두 노비 출신의 천재 과학자 장현실의 발명품이랍니다. 조선시대에는 모든 것이 유교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유교의 가르침을 성실히 따랐지요. 전쟁이 일어나자 다른 나라를 위해 죽음을 무릅쓴 신하도 있었고 병든 부모를 위해 희생한 아들, 딸도 있었습니다. 이런 충신이나 효자 이야기들을 엮은 책이 성강행실도랍니다. 이렇게 유교는 백성들의 생활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위아래가 분명한 유교의 가르침은 조선의 신분 제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신분이 높은 양반이 지나갈 때면 일반 백성들은 허리를 굽히거나 땅에 엎드려 인사했어요. 그러면 양반들은 에헴 기침을 하며 뒷짐을 지고 걸어갔지요. 양반 아래에는 상민 즉 일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일반 백성 중에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 가장 많았고 장사를 하는 상인과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도 있었지요. 일반 백성보다 낮은 신분이 천민에는 소, 돼지를 잡는 백정과 점을 부는 무당, 그리고 양반집에서 일하는 노비가 있었습니다. 땅. 어느 날 선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글쎄 왜군이 처음 보는 물건을 들고 까맣게 밀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왜군이 가져온 것은 서양의 무기인 조총이었답니다. 왜군은 순식간에 부산을 빼앗았죠. 이 싸움이 바로 1592년에 일본이 쳐들어온 임진왜란입니다. 왜군이 쳐들어오자 각 지방을 지키던 장군들은 죽을 힘을 당해 맞서 싸웠지만 모두 지고 말았어요. 분하다. 성을 지키지 못하다니. 하지만 조선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지요. 이순신은 왜군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은 큰 역할을 했지요. 이순신은 옥포, 한산도, 부산포 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같은 때 곽재우 서산대사, 삼형대사도
이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난 후 조선은 도저히 큰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그 전쟁은 1636년 청나라가 신하의 예를 지키려며 쳐들어온 병자 호란이에요. 청나라 군대는 며칠 만에 한양 가까이까지 왔어요. 인조는 남한산성에 들어가 끝까지 싸우려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물도 식량도 모두 떨어졌어요. 승리의 기운은 점점 청나라 쪽으로 기울었지요. 결국 인조는 청나라 신하의 도리를 지키고 있다고 항복했어요. 두 사람의 두 번의 전쟁을 겪는 동안 조선은 땅이 많이 거칠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지만 이 일로 조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